할머니,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눌러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병실도 부족한데 좀 눈치껏 퇴원하셔야죠? 난 치료받아야 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사람이 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니, 여기가 무료 진료소인 줄 아세요? 병원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있는 환자들한테 병실이 더 필요한데 할머니 같은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네가 그동안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를 이렇게 개처럼 취급한 거냐? 원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냥 닥쳐! 너희 같은 놈들은 당장 이 병원에서 꺼져!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큰 병에 걸렸는데 자신을 모자라보고 병원에서 홀대받은 할머니 정순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을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온 분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찌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싼 값에 떡을 나눠주곤 했던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하지만 통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오자 결국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가족 없이 혼자 병원에 온 그녀는 조용히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손에 쥔 건 몇 벌의 낡은 옷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할머니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는 차가웠다. 담당 간호사인 박 간호사는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보호자도 없으시네요? 보험은 드셨죠? 아무튼 병실 배정은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박 간호사는 휠체어도 가져오지 않고 할머니가 직접 걸어가도록 했고 힘겹게 따라가던 할머니는 결국 병실 앞에서 작은 기침을 하며 몸을 휘청였다. 그러나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병실에 도착하자 침대 옆을 정리하던 그녀는 대충 설명을 하고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런 분들 보호자도 없고 돈도 별로 없으면 솔직히 병원에서 손해죠. 그 말에 옆 침대에서 쉬고 있던 다른 환자들이 흘끗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중 한 명은 유명한 재벌 회장의 부인이었고 그녀의 병실에는 늘 간호사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정성껏 보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괜히 위축된 듯 몸을 조금 더 웅크렸다. 그녀는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VIP 환자들에게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연세도 많으시고 상태도 안 좋으신데 뭐 큰 치료는 어렵겠네요. 통증 조절이나 하면서 컨디션 봐야죠. 그 말은 곧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없다는 의미였다.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평생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지만 막상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차가운 대우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던 할머니가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 간호사는 김정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귀찮은 짐이라도 떠맡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환자 기록이 적힌 차트가 들려 있었지만 한눈에 할머니가 보호자도 없이
홀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런 환자는 병원에서 신경 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가볍게 혀를 차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세요? 병실도 부족한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성이라곤 없었다. 박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병실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무성의하게 덧붙였다. 그냥 집에서 약 드시고 쉬시는 게 나을 텐데 보호자도 없으시니까 여기 계셔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재벌 회장의 부인이 힐끔 할머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미 VIP 병실을 사용 중이었지만 병실을 나누어 써야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그녀의 호출 버튼을 누르자 박 간호사는 방금 전까지 귀찮아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갔다. 네, 회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은 새 걸로 갈아드릴까요? 재벌 부인은 손짓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다른 환자들 좀 조용히 해줄 수 없어요? 솔직히 몸도 안 좋고 힘든데 이런 분위기에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박 간호사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김정순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듣고 계시죠?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퇴원하는 게 좋겠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십 년 동안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왔지만 막상 자신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최 의사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병원 내에서도 실력은 좋지만 철저히 돈 있는 환자들에게만 친절한 걸로 유명했다. 그는 회진을 돌며 병실을 둘러보더니 재벌 회장의 부인에게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불편한 점 없으시면 추가 검진은 오후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의 표정이 금세 시큰둥하게 변했다. 그녀의 차트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연세도 많으시고 상태도 별로 좋지 않네요. 수술해도 회복이 어려울 테고 그냥 약으로 통증 조절하시다가 퇴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치료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였다. 그의 시선에는 할머니를 환자로서 대하는 존중이 전혀 없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 의사는 냉담한 눈빛으로 차트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VIP 병실도 아니고 이 정도 상태면 할머니 같은 분이 장기 입원하시는 건 어렵죠. 여기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그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다. 김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며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김정순 할머니를 향한 병원 의료진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박 간호사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와 대충 상태를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차트를 덮곤 휙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할머니가 환자가 아니라 그저 짐짝이라도 되는 듯했다. 괜히 병실 차지하지 말고 빨리 퇴원하라는 그녀의 말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다. 최 의사는 더욱 가관이었다. 아예 회진조차 오지 않았다. 병실에 나타난다 해도 할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VIP 병실에서 재벌 회장의 부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고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와는 달리 깊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늘 평온했던 복도가 어딘가 불안정하게 술렁거렸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여유롭게 움직이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니,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우리가 그 할머니를 어쩐지 원장님이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더라니.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병원장실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병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병원장이 직접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평소 항상 품격을 유지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는 헐떡이며 병실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떨려 있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간호사는 병원장을 보고 당황한 듯 어깨를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최 의사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VIP 병실에 누워있던 재벌 회장의 부인조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돌려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분했고 주름진 손은 가만히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다. 병원장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 권위적이고 강직한 태도를 유지했던 그가 지금은 두려움과 후회가 섞인 얼굴로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단숨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병원 최고 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과였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간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삼켰다. 최 의사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갔다. VIP 병실의 재벌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병원장을 쳐다보았다. 설마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병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치 모든 죄를 뒤늦게 깨달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순 할머니, 저희 병원을 후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 순간 박 간호사와 최 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후원, 서류를 힐끗 본 박 간호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게 문서를 읽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서 김정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게 뭐야? 김정순 할머니가? 말도 안 돼. 박 간호사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괜히 병실 차지하지 말고 빨리 퇴원하라.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냐. 보호자도 없고 돈도 별로 없으니 여기 있어도 손해줘.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머릿속을 때렸다. 그녀가 무시했던 할머니는 사실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였다. 박 간호사와 최 의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익명으로 수십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김정순 할머니였고 지금 병원에 있는 수많은 의료 장비와 최신식 시설들, VIP 병실조차도 그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병원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병원의 명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제야 두 사람의 머릿속에 과거 스쳐 지나갔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졌다. 이 병원이 몇 년 전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문이 있었지. 후원자가 익명을 원해서 병원 측에서도 철저하게 신분을 감췄다고 했잖아. 그게 이 할머니였다고?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엄청난 존재를 비참하게 대했고 함부로 내쫓으려 했다. 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병원장의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병원장님? 그럼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병원장은 그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선언했다. 너희 같은 인간들이 우리 병원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었으니까. 그 말은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병원장은 서류를 힘주어 쥔 채 두 사람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자기보다 돈 많은 환자한테만 아부하고 보호자 없는 환자는 무시하고 차별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매서워졌다. 그런 태도로 이 병원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박 간호사와 최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니 병원장님. 저는 단지 박 간호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병원장의 눈빛은 더 날카롭게 번뜩였다. 변명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그녀의 입이 자동으로 닫혔다. 병원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이 병원을 살려왔어. 네가 하루 종일 아부하던 재벌 부인보다 더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고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린 분이라고. 박 간호사는 그제야 뭔가가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재벌 회장의 부인 앞에서 싹싹하게 굴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반면 김정순 할머니에게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빨리 퇴원하라고 말했다. 그때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최 의사는 이제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며 절망적인 얼굴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그냥 VIP 병실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순간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셨는데. 최 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 와서 변명할 자격이 있는 줄 알아. 병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울렸다. 최 의사의 변명은 그 순간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병원장은 서류를 힘껏 내려치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병원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박 간호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꾹 깨물고 서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병원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더욱 매섭게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밝혀질 거다. 그동안 무시하고 차별하고 보호자 없는 환자들은 대충 돌보다가 퇴원시키려 했겠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재벌 회장의 부인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당황한 얼굴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해라. 최 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손에 쥔 차트가 덜덜 떨렸다. 원장님, 저는 그저 그는 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병원장은 차갑게 그 말을 끊었다. 뭐, 네가 했던 일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나? 병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두 사람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환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신보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나본 거. 박 간호사는 절박한 얼굴로 병원장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원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 이제야 깨달았다고? 참 웃기네. 병원장은 비웃든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그동안 무시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변명했어야지.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네가 함부로 대했던 환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네가 반성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아. 박 간호사는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혔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병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당장 병원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서 의료진으로 일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 안이 고요해졌다. 그들은 병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아마 다시는 이런 수준의 병원에서 일하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병원장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김정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 병원은 환자 중심으로 개혁되었고 김정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최 의사와 박 간호사가 병원에서 쫓겨난 후 병원 내부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 이어졌다. 우리도 사실 봤잖아. 박 간호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퉁명스럽게 대했는지. 근데 우리도 솔직히 무관심했던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병원장이 화낼 줄은 몰랐지만 정말 후회된다. 난 그냥 다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의료진은 차별 없는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원장은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병원은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든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과 결심이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병원의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보호자 없이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전담 케어 팀이 새롭게 조직되고 의료진은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교육받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김정순 할머니의 병실도 특별히 관리되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녀의 병실에는 이제 최고의 의료진이 배치되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치료와 보살핌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되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죽과 영양식을 챙겨주는 간호사들이 있었고 수시로 담당 의사가 방문해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불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이제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토록 차가웠던 병원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품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롭게 변한 병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넸고
예전처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병원이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남은 시간 동안 의료진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병원장은 다시 한번 직접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힘겹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바뀌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녀는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았고 결국 그 따뜻함이 자신에게도 돌아왔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과 존경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떠난 후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슬픔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병원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러분은 김영순 할머니의 품격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